당신은 태어난 달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호기심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융에게 출생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상징적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융은 우리가 태어난 달이 단순한 계절적 의미를 넘어 심리적 구조를 드러내는 상징적 관문과 같다고 보았다. 그것은 우리의 성격, 구성, 내면의 잠재력, 우리가 배워야 할 감정적 과제, 그리고 세상에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에너지의 유형까지 암시한다. 이는 점술이나 미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학적 렌즈다. 만약 출생달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 성격의 숨겨진 부분을 열어주고 습관, 감정, 나아가 삶의 목적에 대한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라. 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융의 원형, 집단 무의식, 그리고 자연의 패턴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이 생각은 점점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 탐구에선 시간에 대한 칼 융의 상징적 해석, 특히 일련의 각 달이 지닌 고유한 심리적 에너지와 그것이 그 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 특성, 감정적 경향성, 영적 방향성에 어떻게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깊이 의미, 자기 탐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보라. 우리는 기존의 사고를 도전하고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 더 깊이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전한다. 함께한다면 피상적인 조언이 아닌 깊은 내적 이해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당신이 곧 듣게 될 이야기는 출생달을 바라보는 시각뿐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패턴,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꿀지도 모른다. 이는 사람을 틀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존재의 직물 속에 짜여 있는 패턴을 드러내는 것이다. 융의 핵심 신념부터 시작해보자. 그는 우주가 반복되는 패턴, 즉 원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원형은 모든 문화 신화, 인간 경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이미지 이야기 에너지다. 그것들은 우리 밖에도 안에도 존재하며 융은 우리가 각자 고유한 원형의 조합을 지니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사고, 감정, 행동을 형성한다고 믿었다. 더 나아가 그는 계절과 같은 자연의 순환 또한 이러한 원형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겨울에 차가운 고요, 봄에 피어나는 에너지, 여름에 충만한 광휘, 가을의 성찰적 침묵, 각각은 서로 다른 심리적 에너지에 대응한다. 그리고 각 달이 일련의 특정 시점에 속해 있기에 그 자체로 상징적 무게를 지닌다. 융에 따르면 당신이 태어난 달은 단순한 달력의 한 줄이 아니라 상징적 각인이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이며 그 순간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 환경 계절의 에너지, 빛과 어둠의 정도, 시작과 끝의 감각이 모든 것이 당신이 태어난 정서적, 상징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직언이유 간다가 코 이영정 당정 코가 간다가 3월을 생각해보라. 전, 환, 에 다리다 북반구에서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며 눈이 녹고 낮이 길어지고 생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융에 따르면
3월이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9월처럼 전환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중적인 성향을 지닐 수 있다. 그들은 고요와 움직임, 성찰과 표현, 두 세계 사이에서 끌림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환경과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잘 감지하며 상반된 것들 사이에 조화를 추구한다. 반면 1월이나 7월처럼 계절이 완전히 자리 잡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안정성과 구조의 에너지를 체현하는 경우가 많다. 융은 이들을 인내, 내적 강인함, 장기적 비전의 원형과 연결지었다. 이들은 건설자, 조직가, 질서를 만들고 단단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들 안에는 심리적 회복력과 지속하는 힘, 그리고 다른 이들을 지탱해주는 능력이 있다. 융이 흥미롭게 여긴 점은 시간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에는 리듬 분위기 이야기가 있으며 우리는 이 전개되는 이야기의 특정 지점에서 태어남으로써 하나의 상징적 음조를 흡수한다. 그것은 배경 멜로디처럼 우리의 사고, 행동, 감정 반응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운명을 결정하지 않지만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도 상징적 틀을 제공한다. 이 상징적 지도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고 대신 당신 안에서 마주치게 될 에너지, 즉 의지할 수 있는 강점과 직면해야 할 그림자를 드러낸다. 융에게 자기 인식은 자유의 핵심이며 그 인식의 일부는 우리가 태어난 원형적 힘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 이 개념의 매력은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출생달이라는 요소를 강력한 자기 성찰의 도구로 바꾼다는 점이다. 갑자기 출생증명서의 날짜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자연 심리, 영혼의 깊은 리듬과 연결되는 문이 된다. 이제 진짜 질문에 도달했다. 당신의 출생달은 당신 영혼의 여정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융의 상징적 사고에 따르면 각 달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두드러지는 특정 원형과 연결된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왜 특정 역할에 끌리는지, 왜 어떤 도전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당신의 자연스러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1월의 고요한 깊이에서 11월의 신비로운 변형에 이르기까지 각 달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융의 원형 이론을 통해 우리는 시간의 리듬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연초의 달들부터 차례로 살펴볼 것이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의 반영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틀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융이 말한 원형은 상자가 아니라 거울이다. 그것들은 당신을 제한하지 않고 이미 당신 안에 있으나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을 인식하게 돕는다. 그러니 출생 달 뒤에 숨은 상징적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당신의 선택, 감정, 개인적 성장을 어떻게 조용히 이끌어왔는지 알고 싶다면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라. 다음 부분에서는 1월, 2월, 3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지는 각 달의 구체적인 원형을 하나씩 탐구할 것이다.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 오래전에 잊고 있던 자신의 한 부분과 다시 연결시켜 줄지도 모른다. 이제 칼융의 생각, 즉 출생달이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원형적 힘의 반영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각 달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이다. 융은 이 몇 달을 단순한 시간의 임의적 구분으로 보지 않고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각각 고유한 심리적 분위기를 지닌 상징적 단계로 보았다. 각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정한 보편적 패턴이나 원형과 자연스럽게 공명할 수 있으며
이제 달력 속 상징적 여정을 시작해. 각 달이 당신 영혼의 내면 풍경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살펴보자. 1월, 장로 혹은 현자의 원형이다. 1월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침묵으로 시작되며 가장 춥고 고요한 시기로 정지, 성찰, 내면 탐구의 계절을 상징한다. 이는 새로운 시작일 뿐 아니라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는 멈춤의 순간이기도 하다. 융은 1월을 장로 혹은 현자의 원형과 연결지었는데 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린 나이부터 깊이 성숙함, 책임감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항상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삶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지혜와 성찰, 능력이 있다. 이들은 장기적 목표, 안정성, 실용적 지혜를 중시하며 겉으로는 내성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조용한 결단력과 강한 기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원형과 마찬가지로 그림자도 존재해. 현자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거나 지나치게 진지해지거나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둘 수 있다. 1월생은 이 진지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짊어질 경우 기쁨이나 즉흥성과의 연결을 잃기 쉬우므로 지혜를 품되 가벼움의 여지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월, 비전가 혹은 혁명가의 원형이다. 2월은 여전히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지만 변화와 가능성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비고, 융에게 이달은 비전가의 원형과 공명하는데 이는 현재를 넘어 가능성을 보는 존재다. 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강한 상상력, 혁신에 대한 사랑, 현상 유지를 벗어나려는 추진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통적 구조에 얽매이길 싫어하는 독립적 사고를 하며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보기 때문에 기존 틀을 넘어서려 한다. 많은 이들이 깊은 창의성과 정서적 민감성을 지니지만 이를 항상 드러내지는 않는다. 다만 비전가는 고립감이나 오해를 느끼기 쉬운데 이상과 아이디어의 세계에 살다 보니 일상적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월생의 과제는 통찰을 현실에 뿌리내리고 비전을 실제 세계로 구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3월, 재탄생 혹은 각성자의 원형이다. 3월은 북반구에서 강력한 전환점을 이루며 겨울의 잠에서 깨어나 봄의 시작을 알린다. 융의 상징적 관점에서 3월은 어둠에서 빛으로, 휴면에서 성장으로 나오는 재탄생자의 원형에 속한다.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깊은 정서적 민감성을 지니며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주변 세계에 대한 직관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이들에겐 종종 영적이거나 예술적인 기질, 자연의 순환과 감정적 재생과의 연결이 나타난다. 삶에서 여러 번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회복력을 지녔으며 인지나 겉보기엔 연약해 보여도 내면은 강하다. 그러나 재탄생자의 위험은 자신의 감정적 깊이에 압도되거나 내면 세계에 길을 잃는 데 있다. 3월생은 경계를 의식하고 풍부한 내면과 현실적인 외적 존재감을 균형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4월, 전사 혹은 계시자의 원형이다. 4월은 에너지와 움직임으로 폭발하듯 시작되며 낮이 길어지고 삶이 가속화된다. 이 달은 용기, 행동, 개인적 의지를 상징하는 전사 혹은 계시자의 불같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대담하고 단호한 성향을 지니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강렬한 열정이 있으며 의도하지 않아도 리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변에 전염성 있는 에너지를 전한다. 그러나 전사 원형은 균형을 잃으면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사월생은 인내심의 부족이나 과도한 추진으로 인한 소진을 겪기 쉬우며, 언제 행동하고 언제 멈출지를 배우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다. 5월, 건설자 혹은 단순함의 연인의 원형이다. 5월은 아름다움과 개화, 안정의 시기로 자연이 완전히 꽃피며 고요한 힘이 공기 속에 흐른다. 안정의 시기로 방언, 융은 5월을 창조, 인내, 삶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건설자의 원형과 연결 지을 것이다.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성향을 지니며 일상에서 안정을 찾고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긴다. 예술, 자연, 음식, 감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에 끌리며 양육적이고 충성스러운 기질로 꾸준한 추구를 이어간다. 이들의 도전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건설자는 안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를 거부할 수 있다. 이들의 진화는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것과의 깊은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을 받아들이는 데서 이루어진다. 6월, 탐구자 혹은 중재자의 원형이다. 6월은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앞선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균형 잡으며 밝음, 호기심, 움직임의 시기다. 융의 상징적 관점에서 6월은 이해, 연결, 진실을 갈망하는 탐구자의 원형과 공명한다.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빠른 사고와 열린 마음을 지니고 호기심 많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사회적 재능이 있다. 장난스럽고 젊은 에너지와 함께 삶의 더 큰 질문을 탐구하려는 깊은 욕구가 공존하며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아이디어, 사람, 경험을 연결하려 한다. 탐구자의 과제는 집중력으로 관심사와 아이디어가 많아 한 길이나 한 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과도한 생각이나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태도로 지치기 쉽다. 이들의 성장은 세상을 탐험하면서도 자기 중심을 세우는 데 있다. 이처럼 각 달은 고유한 상징적 색조와 함께 정신의 특정 영역을 탐구하도록 초대하며, 융에게 이것들은 고정된 성격 유형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인지 성찰하게 돕는 상징적 거울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감정, 변형, 리더십, 내적 지혜로 가득 찬 7월부터 12월까지의 달들을 탐구할 것이며, 그중 하나에서 당신 자신의 내적 부름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알아차릴지도 모른다. 이제 상징적 달의 여정을 이어가며 7월부터 12월까지 더 깊고 종종 더 복합적인 에너지를 지닌 한 해의 후반부로 시선을 돌려보자. 융은 한 해의 후반이 성숙, 정서적 깊이, 변형과 의미에 대한 더 강한 부름의 과정을 반영한다고 믿었다. 이 달들이 당신이 태어난 달에 따라 어떤 원형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이 통찰이 더 큰 자기 이해로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7월, 보호자 혹은 양육자의 원형이다. 7월은 따뜻함과 가족의 모임, 그리고 정서적 풍요로움과 함께 찾아오는 달로 돌봄과 유대, 내면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융은 7월을 양육자 혹은 보호자의 원형과 연관 지었는데, 이는 타인의 감정적 필요에 본능적으로 민감한 존재를 의미한다.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높은 감정 지능을 지니며 깊은 공감 능력과 연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보인다. 이들은 가족의 뿌리, 기억, 전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감정적 중심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과 위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육자의 그림자는 자기 희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7월생들은 타인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잇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다. 이들의 성장은 타인을 보호하는 만큼 자신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8월은 지도자 혹은 주권자의 원형으로 대담하고 빛나는 에너지를 지닌 달이며 자신감과 생명력, 가시성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다. 용에게 이 달은 왕이나 여왕, 즉 주권자의 원형을 반영한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강한 존재감과 타고난 리더십, 뚜렷한 자아의식과 영향력을 남기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지닌 경우가 많다. 이들이 주목을 즐기는 이유는 종종 이끌고 섬기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다른 이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소명감 때문이다. 그러나 리더십에는 도전도 따르며 주권자는 오해받거나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교만, 통제, 고립에 빠질 수 있다. 8월생의 성장은 겸손과 연민, 그리고 권력을 나누는 중요성을 배우는 데 있으며 균형을 이룰 때 이들은 강인함과 품위를 지니고 타인을 성장시키는 진정한 비전가가 된다. 9월은 분석가 혹은 완벽주의자의 원형으로 북반구에서 가을로 접어들며 수학과 정리, 준비의 시기를 알린다. 융은 이 시기를 논리와 질서, 명확성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분석가의 원형과 연결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리한 사고력과 혼돈 속에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지니며 세부 사항에 강하고 규율을 중시하고 집중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에 끌린다. 이들은 계획가, 조직가, 연구자가 되기 쉬우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함을 느낀다. 그러나 분석가의 강점은 완벽주의로 기울 때 부담이 될 수 있어 9월생들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경직되고 실수를 두려워하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다. 이들의 성장 경로는 불완전함을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발성, 창의성, 자기 연민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데 있다. 10월은 외교관 혹은 예술가의 원형으로 아름다움과 균형, 변화하는 색채의 시기다. 이달의 에너지는 조화, 미학, 감정적 연결에 있으며 융은 10월을 삶의 이중성 속에서 평화와 아름다움, 통합을 추구하는 외교관 또는 예술가의 원형으로 보았다. 10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관계의 재능이 있고 공정함에 대한 감각과 미적 안목,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지닌 경우가 많다. 이들은 예술, 대화 혹은 존재 자체로 다리를 놓아 다른 이들이 벽을 보는 곳에서 연결을 만들어낸다. 많은 10월생은 사랑과 진실, 깊은 감정적 유대를 중시하는 낭만주의자다. 이 원형의 그림자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외교관은 개인적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립을 피할 수 있다. 이들의 성장은 진정한 조화란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알고 자신의 진실 위에 굳게 서는 데 있다. 11월은 연금술사 혹은 깊은 변형자의 원형으로 신비로 감싸인 달이며 빛이 사그라들고 세상이 고요해지며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 만더 항동 융에게 이는 연금술사 혹은 변형자의 원형이 지배하는 매우 상징적인 시기다. 1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강렬하고 직관적이며 영적으로 지향적인 경우가 많고 겉모습을 넘어 그 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이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어둠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의 탐구자이며 삶 전반에 걸쳐 깊은 개인적 변형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연금술사의 여정은 고통과 항복, 재탄생을 포함하는 쉽지 않은 길로 11월생은 상실과 재생의 순환을 거치며 끊임없이 진화한다. 이들의 과제는 그 과정을 신뢰하고 압도되지 않는 것이며 두려움 없이 자신의 깊이를 받아들일 때 이들은 강력한 치유자이자 안내자가 된다. 12월은 현명한 교사 혹은 비전 있는 현자의 원형으로 한 해의 끝을 알리며 마무리와 성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시기다. 융은 이 달을 현명한 교사 또는 비전의 현자 원형과 연결했으며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숙함과 낙관주의가 어우러진 성향을 지니고 과거를 지혜로 성찰하면서도 미래를 신뢰로 바라본다. 이들은 삶을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철학적이거나 영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통찰을 나누고 타인을 인도하며 영감을 주고 의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끌림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현자 역시 도전에 직면하는데 현재와 단절되거나 추상적 개념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삶이 이상과 맞지 않을 때 환멸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의 성장 경로는 지혜를 일상에 뿌리내려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있다. 우리가 보았듯 융의 상징적 관점에서 각 출생월은 인간 경험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며 1월의 고요함에서 12월에 확장된 비전에 이르기까지 달력은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를 넘어내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상징적 지도가 된다. 융은 이러한 원형이 누구를 규정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의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열쇠라고 보았다. 출생월과 연관된 원형은 당신의 타고난 강점과 감정적 경향, 그리고 탐구해야 할 삶의 주제를 비출 수 있지만 이 상징을 의식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진정한 변화는 원형을 아는 데서가 아니라 그것을 삶과 선택, 성장 속에 통합하는 데서 온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과정, 즉 가장 온전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라 불렀으며 그 길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삶 속에서 작동하는 상징적 힘을 인식할수록 당신은 더 큰 자각과 의미로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자유를 얻게 되고 출생월은 당신을 규정하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 본질적인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제 이 지도를 잠시 들여다본 당신은 어쩌면 자신과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